안녕하세요. 1장 5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장 5절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져온 또 공업수와 꿀팁이 많다는 거겠죠. 유형별로 한번 푸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베르누이 이퀘이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선형, 비선형, 미분 방정식과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개 미분 방정식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1장이 탄탄하면 2장은 쉬운 중 먹기입니다. 1장 연습 잘 하시면서 2장, 3장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은 로그 함수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로그 함수가 지수에 있을 때 이런 성질이 있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장 5절에서 배웠던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때 이제 px를 적분하는 항이 있어요. 그때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p 함수를 적분한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책에서 h라고 정의를 해뒀고 여기에 왜 c가 오지 않나? 라고 지금 2번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h가 적분상수 c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어볼 수 있겠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d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의 c항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자, 이렇게 기존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적분인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있을 때랑 똑같은 해가 나오기 때문에 h를 구할 때 적분상수를 생략하는 거죠. 1장 5절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자, 이렇게 생긴 제너럴 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저희는 일반해를 이렇게 보죠. 자, 이 공식은 이미 진도를 나가셨을 테니까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식에 맞춰서 앞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x가 마이너스 1이고 qx가 5.2죠. 이런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1장 5절도 역시 풀 때 문제가 주어지면 제너럴 폼으로 먼저 바꿔야 P식이랑 Q식의 부호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거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제너럴 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솔루션은 자, 골치 아픈 부분적 분이 나타났습니다. 얘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이 도출이 되겠죠. 참고로 부분적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1장 1절 영상에 다뤄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도 한번 스무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는 K고 Q는 2의 마이너스 KX 제곱. 없어져 버립니다. 끝. 자, 6번. 상가감수랑 익스포넨셜 섞여 있는 부분적분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을 제가 1장 1절에 넣어놨다는 거. 1장 1절에 5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때 U항과 V항이 있는데요. U항은 계속 미분에서 내려가죠. V항은 적분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개 곱하고 부호는 플러스, 2개 곱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2개 곱하는데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식이랑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항으로 넘기고 왼쪽으로 넘기고 2를 나눠주면 요 항에 답이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너럴 솔루션은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고, 자,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스무스하죠. 자, 제너럴 폼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y 프라임 앞에 x항이 붙어 있어요. y 프라임 앞은 반드시 상수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x를 모든 식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죠. 8번도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 참고로 이거죠.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저희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겠죠. 9번 스무스한 문제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0번도 제너럴 폼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자, 요항은 부분적분으로 풀지 말고 치환으로 풀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죠? 시컨트 x. 지금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전개를 해보면 바로 곱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 이니셜 컨디션을 넣었을 때는 4분의 8이잖아. 따라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11번은 일단 제너럴 폼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B가 자,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치환. 자, sin x가 t가 되면 이렇게 t가 되겠고 이 식은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 sin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12번도 이렇게 바꾸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요.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니까 자, 이게 특수 A죠.
자, 13번도 어려운 거 없죠. 더럽네. 치환. 그러면 얘가 다시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14번도 일단 풀게요. 그래서 됐죠. 얘는 얘랑 얘가 지금 DT가 되어주기 때문에 알아서 자,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C가 0일 때 그대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C가 0인 경우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니셜 컨디션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y 값이랑 x 값을 우리가 동시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y에 x를 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개 없어지고 이럴 때는 8분의 2가 되겠죠. y 8분의 2를 넣었을 때 8분의 2가 나오는 요 조건을 만족할 때 C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걸 만족하는 아무 변수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y에 x 넣었을 때 똑같은 x 값이 나오게 그냥 임의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B 같은 경우는 A에서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를 일반화 시켜라 약간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그죠? 자, 여기서도 같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알았어. 자, 1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C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특수에까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A번에서 자, 이걸 A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때 X의 1승이 있을 때 Y값도 1승이 나왔다. 그래서 B도 B는 X에 N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필요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뭔가 풀어낸다기보다는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풀이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15번은 우항에 식이 있을 때랑 그냥 0으로 있을 때랑 자, 이때 해를 y1이랑 y2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번의 경우에 이렇게 두 식이 성립하는데 이거를 더했을 때 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식에서 y1 플러스 y2도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예.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써볼게요. 자, 이때는 EQ가 되겠죠. 따라서 솔루션이 아니다. 2번 식 같은 경우에는 y1, y2를 더하거나 아니 y1의 상수를 곱해도 2번의 식이 될 수 있지만 1번은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 네, 이 정도 하고 패스. 16번은 자명한 해. 이거는 y가 0인 경우에 어떤 식이 P에 들어가든지 y가 0이면 이 공식은 무조건 만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y를 자명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또한 우항에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올 수가 없겠죠. 자, 17번입니다. 앞에처럼 이렇게 우항에 식이 있는 경우와 0이 있는 경우에 각 해를 더했을 때의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Q가 나오겠죠. 따라서 2번의 솔루션은 될 수 없지만 1번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우항에 식이 있을 때 해끼리의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앞에서 봤던 우항이 0일 때의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19번입니다. CY1이 해로 들어갔을 때의 식을 구하라 이건데 양변에 모두 C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항이 다른 식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 솔루션을 합치면 식이 어떻게 될지. 이런 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15번부터 20번까지는 1차 선형 방정식의 해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번인데요. 21번은 지금 저희가 외우고 있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식들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y''은 x에 대해서 항을 미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미분이 되어야 합니다. 얘를 지금 자, 첫 번째 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이제 사용해야겠죠. 3번이가 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U'이 Y스타분의 R이다. 네, 여기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4번입니다. 다시 X에 대해서 적분해서 U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U는 이 항을 X에 대해 적분하고 적분상수까지 따라오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 공식을 쓰면, 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2번 y는, 자, u y 스타인데 y 스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u를 빼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2번부터는 non-linear ODE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리니어와 non-linear의 차이점은 y의 차수가 다른 차수의 y항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 푸는데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베르누이 이케이션, 기계 유체역학에서도 나오지만 그 베르누이 가문이 대단하신 분들인가 봐요. 명가 베르누이가. 거기서 또 아저씨가 요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렇게 편하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런 리니어는, 자, y의 n차항이 우항에 있다. 네, 이게 특징이고요.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non 리니어일 때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잘 써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 공식 이것도 이제 기억해 놓으면 꿀이거든요. 교과서에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결국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고, 이거를 이제 잘 풀면 이제 금방 또 풉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이 식에서 n은 2, p는 1, q는 1입니다. 그죠? 그리고 u는 어떻게 도출하냐? u를 도출하려면 우항에 있는 y의 n승을 상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22번 같은 경우에 양변에 y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때 이 중간항의 차수를 u로 두면 됩니다. 이 중간항을 u로 두시면 돼요. u가 y분의 1이고 y가 u분의 1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확보하고 베르누이 이케이션으로 전개를 하시면 돼요. n이 2니까요. 마이너스 u 프라임. 그 다음이 이때 우리가 u에 대한 일반해를 찾아내고, 그 일반해를 다시 y로 치환을 하는 게 non-linear 이케이션의 해법입니다. 이제 리니어 이케이션이 됐죠? 네, 이 리니어 이케이션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u에 관한 식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시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자, 다시 u의 x가 x고요. u는 y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u의 x를 구했고, 이걸 다시 y x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는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특수를 구할 수 있겠죠. 23번에서는 이제 실용적인 약간 팁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볼게요. 자, 이때 n은 -1, b는 x, q는 x입니다. 이때 u가 y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쓰면 1 n 얘를 제너럴 폼으로 바꾸면 자, 이때 b가 2x고 q가 2x네요. 따라서 u에 대한 일반해는 치환. 자, 그러면 따라서 자, u에 관한 식을 구했고요. u를 통해서 이제 y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24번 뽑을 건 뽑아놔야죠. 자, n이 -2번, b는 2, q는 -x입니다. 그리고 y에 곱하면 y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b가 -x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부분적 분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에 약간 제너럴한 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E-N 이것도 이렇게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U는 따라서 yx는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26번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변수불량으로 해결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써서 풀어보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변수 불령은 뭐 1절부터 해오던 거니까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16번. 자,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니셜 컨디션을 도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형태를 보고 얘를 변수 불령으로 풀지, 완전 미방으로 풀지, 일개 선형 미방으로 풀지, 비선형 미방으로 풀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또 27번은 완전 미방으로 풀어야 돼요. 이번 절에서는 복습 오지게 하네요, 진짜. 나 이걸 바꿔보면 얘를 바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인이젝트. 자, 인이젝트죠. 따라서 우리는 또 적분인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B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따라서 B방을 작성을 해보면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솔루션을 뽑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저는 PDX로 가야겠네요. 자, 이번에 또 Y를 한다고. 자, 얘랑 같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친구가 수경이 3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은 자, 리니어죠. 이거는 지금 취한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비분을 하면 2y 마이너스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2y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x와 g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g에 대한 선형 미분 방정식인 거죠. 자, 이때 그러면 b가 1-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접수는 2에 이게 맞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g에 대한 해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 y제곱을 g로 뒀기 때문에 얘는 y제곱이 되겠죠. 이게 솔루션입니다. 29번은 지금까지 배운 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과 그 풀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이렇게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예를 제시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어떤 거 배웠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처음으로 변수 불령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inexact이면 적분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리니어가 있고 어떤 리니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미분 방정식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요 지금.
자, 30번의 A입니다. 자, 여기는 새로운 또 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리카티 이퀘이션. 저도 처음 봅니다. y항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풀었을 때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전환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봐라, 이런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y 닷은 여기는요.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보면 자, 근데 여기서 자, 얘네를 여기에 위에서 우리가 받았던 리카티 이퀘이션이 안에 들어있어요. 좌항과 우항이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날려버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양변에 u제곱을 곱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써보면 자,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형식이 도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y를 가정했을 때 리카티에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하는 문제가 A번입니다. 자, 30번의 B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관련도 없는 문제가 왜 30번 하나에 묶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이퀘이션을 풀어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y 닷은 1이라고 또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대입해 봅니다. y 닷의 1을 따라서 얘가 솔루션이 맞네요. 자, 해인 거는 밝혔고 이걸 또 리카티 이퀘이션으로 답을 구해봐라. 어째서 이게 문제 하나에 이렇게 여러 문제가 묶여 있는지 너무한다. 자, 이걸 리카티 이퀘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px가 뭐야? gx가 yx제곱 그리고 hx가 자, 리카티 이퀘이션을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또 바꿔줘야겠죠. 자, 대입했을 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왔냐? 자, 리카티를 베르누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는 A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yn의 솔루션으로 받은 x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b가 1이고 q가 x제곱입니다. 그러면 qx는 그래서 이걸 또 부분적분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는 1장 1절 5번에 보시면 부분적분 쉽게 하는 법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 일단 ux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u분의 1이에요. 따라서 yx는 x 플러스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10번은 그냥 이 이퀘이션을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문제가 긴 이유는 해결하는 중간중간 과정을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 보이는 겁니다. 이걸 풀면 되는데 식을 한번 미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날라가죠. y 다시 0이거나 y 다시 2분의 x거나 네,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y 다시 0이라면 y는 분명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제곱이 마이너스 b고요. 자,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y 프라임이 2분의 x일 때, 그럴 때는 y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대입을 하면 자,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죠. 30번의 뒤에는 또 다른 이퀘이션이 하나 나왔는데요. 학기 과정으로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y는 cx 플러스 gc고요. 이때 gc는 y 마이너스 cx로 표현할 수 있고, gy 닷은 y 마이너스 y 닷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y 대신에 s를 넣으면, 자, s랑 y 닷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식을 세 개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이 이퀘이션에 해가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딱 그렇게 많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시 모델링이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모델링이 조금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은 1장 2절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비슷한 문제가 많거든요. 31번은 케이크 식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 건데요. 처음에 오븐에서 나왔을 때 300도, 그리고 오븐에서 나오고 10분 뒤에 200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60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 자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땐 빨리 식고 60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리게 식겠죠. 그거를 지금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이니셜 컨디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61이 되는 t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10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32번은 너무 복잡해서 한 중간까지 제가 정리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t를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솔루션에서는 이 자체를 K로 그리고 얘를 아직 K로 이렇게 뒀어요. 여기서 P는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Q는 K. T에 대한 T의 식을 요거를 이제 정리하라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가지고요. 의미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패스. 33번 이제 주사기에서 주사 놓을 때 이제 투약 양을 이제 모델링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도 문제만 보고 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y가 시간에 따른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약을 투여하는 모델에 대한 공식을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거는 문제만 보고 모델링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P는 K고 Q는 A가 되겠네요. 이때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에서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C가 마이너스 K분의 A입니다. 따라서 YT는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34번도 질병이 퍼져가는 정도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얘도 문제만 보고씩 세울 수가 없어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때 Y는 감염 비율이죠. 감염. 인페스트 테란. 이거는 접촉률. 이거는 비감염자. 모델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풀이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이건 베르누이로 풀어야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B가 K고 Q도 K입니다. UT는 이게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간다면 yt도 무한대로 가겠죠. 질병의 전염성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 시간이 무한히 가면 감염자 수는 무한히 증가한다. 질병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풀어낸 케이스죠. 35번은 호수의 정화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Y를 이제 오염물의 양으로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오염물에서 나가는 오염물을 계속 빼내면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은 총 450분의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계속 175 유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는 4분의 P의 농도로 들어온다고 했고 잘 섞인 다음에 또 175가 나가겠죠. 그 농도에서. 자,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니셜 컨디션으로 자, t가 0일 때 초기에 오염도를 P라고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을 둘 수가 있어요.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겠죠. 36번은 어획량이나 추수량에 따른 그런 모델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뭐 모델링을 했나봐요. HY가 잡히는 양인가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퀄리브리움 솔루션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변화량이 없을 때를 이퀄리브리움 솔루션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y 프라임이 0이 나오려면, 자, y가 0과 y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를 봤을 때 h가 수확량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h가 1보다 작을 때 y가 양수라는 겁니다. 즉 수확을 해도 a보다만 작게 하면 개체수의 변화 없이 계속 수확량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수학으로 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나 추수량 같은 것도 다 수학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37번은 수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개체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건데, 자, 먼저 h가 있을 때를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베르누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요. 여기 이니셜 컨디션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일단 수확량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확량이 없다면 어떻게 모델링이 될까요? 여기고요. 그래서 이거 이니셜 컨디션 넣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앞의 식이나 지금 식이나 t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0.8,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1로 수렴을 하면서 줄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작은 숫자로 유지가 되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38번은 어획량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을 때 3년 동안 수학을 하고 3년 동안은 수학하지 않고 3년 동안은 다시 수학을 하고 하는 식으로 3번을 반복할 때 모델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앞에 36번, 7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한번 그냥 해보시길 바래요.
요 뒤쪽으로 가니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시간도 아깝고 의미도 없어가지고 자 패스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종의 번식에 대해서 모델링 한 건데요. 이것도 솔직히 문제만 읽고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솔루션에 있는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풀어는 놓을게요. 되죠? 베르니케이션으로 또 풀어야겠네요. 여기서 보면 따라서 이렇게 솔루션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y0 값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공기 정화 모델링인데요. 공기 변화량 자체는 들어오는 공기에서 섞인 공기가 나가는 양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이 되겠죠. 자, 정리해서 쓰면요. 됐고 이니셜 컨디션이 이게 솔루션이 되고요. 이때 90% 정확히 90%가 되는 t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만에 90%는 18,000이네요. 여기가 18,000이 될 때 t는 76분 정도, 네, 약 77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1장 5절도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 개수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레포트로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중간고사 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번씩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라도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다뤄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라기보다는 크레이지 공업수학 책에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꾸역꾸역 모든 문제를 한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마다 풀기 수월한 그런 팁을 넣고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궁금하다거나 제가 풀이 과정에 의문점이 든다 싶은 거는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1장 6절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